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언니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요. 이번에 집을 매매해서 내년 1월 말 잔금일자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인데요. 만기는 내년 5월 달이고 1월 말일자로 4개월 미리 퇴거를 하겠다고 집주인분께는 이미 2달 전에 연락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2달하고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저희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시장도 시장 분위기 있거니와 저희는 만기 전이긴 하지만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과 자주 통화를 하는데 종종 통화를 할 때 뭐 몇 동의 어떤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라더라 라면서 뭐 이런 분위기에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을 알려주시곤 합니다. 참 상황이 무섭고 너무나 급격하게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고 질문을 하실 텐데, 부동산 하락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일정과 퇴거를 먼저 확정을 한 이후에 신규로 매입할 집을 알아봐야 한다. 그것이 순서이다. 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실 텐데,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던 부분이고, 머리로는 되새기고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만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정말 저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집이 또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 수준 안에 들어왔을 때에 참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론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입자가 어디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요?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면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게 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난 21년 5월 달에 3.9억에 전세를 들어왔고요. 집주인분은 이 집을 저희를 끼고 갭 투자를 한 것으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이후에도 실제 실거주할 확률은 극히 드문 상황이시고요. 심지어 지방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아들 명의로 어머님이 서울에 갭투를 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당시 저희가 전세 거래를 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좀 더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난해 정말 말로만 듣던 지방에서 버스로 서울에 갭 투자를 원하는 매수인들을 실어 나르던 그런 때가 있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 동네에 직접 한 번도 와보시진 않았고, 충청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희 동네와는 거의 20km 정도나 떨어진 강동구에 이름 모를 부동산을 통해서 갑자기 전세 최고가로 갭 투자 공동거래 요청이 온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갭만큼의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저희 단지에서는 거래가 된 적도 없는 최고가의 전세가를 요청하셔가지고 겨우 여기 저희 부동산 사장님께서 깎아서 겨우 3.9억의 전세가를 맞춘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런 집이었네요. 아무튼 뭐 막상 집에서 살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 집에서 오래 살 거라면 오히려 저희한테 더 좋은 상황의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가는 빠지고 뭐 저희는 이제 집을 빼야 할 때 문제는 집주인분이 전세가를 저희가 들어왔던 그 금액 그대로를 계속 고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만기 전에 퇴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는 우선 신규 세입자 물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직접 다 이행하고 있고요. 부동산 연락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상황 파악해서 집주인께 알려드리고, 손님 맞이하고, 복비는 물론이거니와 혹시나 이제 전세금 하락으로 인한 그 갭 차이로 인한 금액만큼을 만약에 집주인께서 대출을 받으셔야 해서 부담스러우시면 그 이자까지 전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뺄 수 있게 도와달라. 읍소를 드렸지만 대답은 NO. 12월 말,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돼서 가격 내리더라도 내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 달 만에 어떻게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 준비까지 완벽하게 한대요? 정말 이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고요. 물론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의 상황을 전혀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행동과 말투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분명 2달 전부터 저희 사정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1월 말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 여러 차례 유선 연락이랑 문자로 사정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배려를 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본인은 갭 투자고 여기에 실거주로 들어와서 살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계속 전세를 돌려야 된다. 너네가 일찍 나가는데 그만큼 보증금도 낮춘 채로 그냥 나가버리면 앞으로 자기는 계속 힘들어진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플랜 B도 함께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혹시나라도 만에 하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경우에 그 이후도 함께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앞으로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고 계속해서 부동산과 연락을 하고 최대한 집도 많이 보여드리고 이 집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분명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집주인분들이라면 세입자가 있을 때 신규 세입자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편하고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어느 정도의 협의만 되면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집을 미리 빼시거나 특히 저희처럼 낮춘 가격만큼의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드리겠다 라는 조건을 걸면 오케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거절당했지만요. 요즘 정말 집과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인생 공부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서름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 경험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이런저런 방도를 찾아보고 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저희의 상황도 차근차근 하나씩 순서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